되고요. 다음 뒷부분에 이제 또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용적률에 대한 계획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존 용적률 제도는 저희들이 이제 기준 용적률이 있고 허용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기준 용적률이 지금 현재 일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150%였는데 저희들이 170%까지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2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이 190, 200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0%, 그다음에 기타 사업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9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210%로 일괄적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10% 내지 20%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260%까지 해서 10%가 이렇게 늘어난 쪽으로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허용 용적률 같은 경우도 기준 용적률이랑 허용 용적률의 차이는 뭐냐면 허용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은 그냥 주어지는 거고요. 이제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은 이제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항목을 지키는 경우에는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도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대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허용 용적률만큼.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200%로 이제 변동이 없는데 2종은 240에서 250%, 이것도 10%가 늘어나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280에서 300%까지 해서 20%까지 허용 용적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이 지금 현재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 용적률도 40%에서 45%, 5%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의 구역에서는 그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시행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약간 그 해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구역 수가 168개에서 122개로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대전시 전체 주택 보급과 관련한 이런 것에 큰 영향이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자체가 이제 사업성 제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최대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또한 이제 용적률 범위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 협의를 갖춘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 8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8월까지는 고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 그다음에 이제 준공된 구역,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는 구역, 그다음에 촉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그다음에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제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해제가 되죠. 물론 이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이제 제도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 요청에 의해서 또 해제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예정구역 신규로 지정된 구역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의 법동 2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석교동 일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이제 설명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 그 용적률은 이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일단 그 예전 용적률로는 평가 선정에 뭐 남양을 잡다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디 그 자료 좀 주시죠. 우리 이번에 가장 그 민원이 많았던 자료. 용적률 때문에. 법동 1구역은 재건축 구역이 있고 성남도 2구역하고 성남 1이랑 용적률 때문에 혜택 보는데 얘기하는데 아니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용적률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있었고 그건 이제 용적률 부분만 어느 정도 해제되면 사업자 선정하는데
좀 놀 것 같으겠다. 성남동 일구. 예, 예. 도마변동 3구역. 법동 1구역하고 영 도마변동 3구역, 법동 1구역, 성남동 1구역. 1구역, 도마변동이 예, 도마변동 3구역.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저게 되고요. 나머지 구역들도 이제 기준 용적률을 옮긴 거를 보시는 것처럼 일종 주거 지역에 대해서 150에서 170% 늘어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종이랑 이종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주택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일종 면적이 이제 포션이 커지면 거기 비례해서 용적률을 주니까 굉장히 사업성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에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1종, 2종, 3종 주거 구분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일종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그 우리 이제 도시계획조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주거 지역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그래서 3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좀 양호한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2종은 중간. 그다음에 1종은 이제 단독주택이 거의 이렇게 부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종을 보게 되면 밀도가 이렇게 달리한 이유가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에도 그 40에서 45% 늘렸는데 이 부분이 약간 달라진 내용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인센티브 항목을 줘도 뭐 이렇게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서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녹색 건축 인증제,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가기 위해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굉장히 저희들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절약적으로도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도시 전체가 그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소셜 믹스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형수를 좀 혼합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가야 될 이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요. 앞으로 소셜 믹스를 좀 저희들이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그 1, 2인 가구 세대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파트가 커야지 좋은 데 산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작아도 기록산 주택 이런 쪽에 이제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 내에 뭐 예를 들어 40평짜리도 들어가고 20평짜리도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종래는 이제 건설사에서 1층부터 뭐 15층, 30층까지 똑같은 걸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건설비를 절약하는 그러한 전략이 주였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적지만 기록산 주택 이런 쪽에 경향성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셜 믹스를 또 앞으로 또 계속 권장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미지 제대로 나온 건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아 파일이요. 파일. 예, 파일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칼라 파일 같은 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공무관실에 그거를 저희 제공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기대 효과에서 예. 부연 설명을 좀 하나씩 해주실 수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 그 침체된 주택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상승을 도모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몇 군데가 이미 이렇게 이제 용적률 제도를 고침으로써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 시행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예상하는 지역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정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구역들은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또한 이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를 통해서 정비구역 주변의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주변에 대해서는 그 환경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십니다.